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사무총장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첫째,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A안, B안, C안 이런 것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보고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팩트를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될 때예요. 이때는 어떻게 보고해야 됩니까? 단순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한 보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보고는 단순한 상황만 전달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스스로를 종속화시키는 거예요. 기계처럼 좀 자발적이고 뭔가 이렇게 상상력이 있고 주체적이고 자기 의견도 계획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해야 재밌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세요. 참여는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내면서 하는 거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닌 의견을 내라 이거죠. 해결 방안을 제안해서 상급자를 좀 더 잘 보좌하고 자신의 의견이 조직 활동에 기여함에 따른 보람을 챙겨라. 상급자의 좋은 결정에 기여해라. 보좌가 뭡니까? 보좌가. 응? 보고했으니까 보좌입니까? 상급자가 뭔가 결정하고 용단을 내릴 때 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제안도 해보고 저런 제안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 보좌입니다. 팀원은 팀장을 보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타난 현상의 이유 또는 특정 주장의 근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경우예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단순 정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식수를 개발하는데 소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소금물이 나올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물정을 다시 파야 되잖아요. 큰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건 보고가 아닙니다. 어떤 도움도 안 돼요. 보좌가 아니에요. 상황 파악에 대한 노력 없이 자신의 판단만을 근거로 제시하게 되면 편향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는 해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사실이냐 보고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만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우물에 소금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우물 파는데 확인해 보고 원래 그 지역에 소금물이 나온 지역이었다 일 수 있고요. 아니면 요상스럽게 나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데 보면 되잖아요. 좀 더 제대로 조사해 보고.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소금물,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역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엄청 뛰게 됩니다. 유기관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역에 원래 소금물이 나오는 건데 최초 조사를 할 때 이것을 간과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 소재가 거기 관정을 뚫었던 그 주체에 있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피해 보상까지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또 보고의 요령엔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시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딴 거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예요. 난 지시한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시한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나 이렇게 지시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둘이 발생한 거죠. 지시한 자와 지시받은 자. 업무 지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적이죠?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고 확실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뭔가가 조금이나마 궁금하고 이상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깔끔하게 이해될 때까지 정확한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한 보고가 나옵니다. 애매하게 지시받고 잘못 보고해가지고 나온 결과 얼마나 손실이 커요. 시간 다 뺏긴 거고요. 짜증까지 나고 다 그게 조직의 위해 행위가 되는 거죠. 가급적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보다 처음 지시를 받을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아예 할 때 깔끔하게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또 보고의 요령에는 즉시 보고,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고하십시오. 지시받은 일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요. 만약 일의 진행 과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걸릴 때에는 중간 보고를 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것을 말이죠. 본인이 자기 업무가 다 끝날 때 보고 시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일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막혀있다를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진행사항을 보고하라 이 뜻이에요. 중간 검토를 통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십시오. 업무 보고를 한 번에 몰아서 완성도 있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서 수정 불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샛길로 빠졌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초입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중간 보고 해가지고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온다면 손실 적게 시간 낭비 최소화 해가지고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 다 끝나고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통째로 다 버려야 되잖아요. 지적에 대한 두려움, 상급자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중간에 자꾸 보고하면요, 자꾸 지적 나오고 짜증 나고 혼나는 것 같고 두려워서 보고를 안 해버려요. 솔직히 이런 분은요,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직장 생활에 하려면 같이 템포를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들을 최소한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요. 뭔가 자기한테 오는 좀 심리적인 부담을 회피하고 싶다. 그것은 그 직장에서 절대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직장 생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 같은 거 하면 좋죠. 자꾸 내가 가서 괴롭히면 상급자 보고한다 치고 일도 끊기고 중간중간에 뭐 좀 짜증도 나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급자 괴롭히지 말고 보고하지 말자, 이러한 인도주의적 접근,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감사하고. 하지만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상급자를 괴롭히는 게 낫지. 중간중간 업무 보고는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속도 빠르진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정확해지지. 보고 요령 두 가지로 짧게 해라. 키스라고 하대요. 키스. Keep it short and simple. 두 가지로 짧게 하라는 뜻입니다. 보고 순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십시오. 내용 경과 그리고 소견 순으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고를 하십시오.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내용, 추가적으로 경과 뭐 이런 거. 보고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집은 참 대화가 짧아. 그래서 문제야. 그럼 문제입니다. 근데 보고는 안 그래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많은 경우 이유나 사례의 설명을 생략해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간사분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은 그분이 공개도 된다고 해서 공개를 해요. 와서 총장님, 제가 사실은 일본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한 언니가 다큐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난자 냉동 시키는 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지? 근데 그분이 지금 그거 관심 많아서 그 다큐를 하나 찍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가 유방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오리무중이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진짜. 내가 그것을 왜 또 리마인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그러지? 근데 또 얘기를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하길래 더 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다큐를 계속 찍어오고 있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될 거예요. 이제 게이지가 저도 쫙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본인이 거기에 그 출연진 중에 한 명이래요. 내가 좀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그 한 20분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왔죠. 터졌죠.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 그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한껏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서 0.1초 내에 찍으세요. 말았죠. 다만 그 찍을 때 동료들이 그 화면에 잡힐 수가 있으니까 동료들의 동의는 얻어라. 나한테 결제 받으러 오는 걸 찍겠대요. 나는 100번 노출도 상관없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마음껏 찍어라. 그 결론인데 그 보고는 사실 한 3분 이내로 끝날 보고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쓰고 있는데 사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 끝나고 바로 내가 그 동의를 얻어냈어요. 이거 재료로 쓰겠다. 그래서 바로 재료로 썼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보고는 이거예요. 총장님 다큐 저 일하는 거 찍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서 찍어도 돼요? 그리고 총장 너도 나오는데 괜찮냐?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보고인데 왜 그 언니가 있으면 아니 그게 언니가 그 언니 아니면 뭐 안 될 얘기니까 이게. 그리고 그분이 그 난자를 냉동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일본 감독이랑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는 내용도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 보고가 됩니까 이게.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보고에 대한 원칙이 있죠. 다른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는 직속 상급자에게 반드시 내용을 보고하십시오. 총장한테 이것을 직거래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으면 자기 직속 상급자한테 총장한테 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반드시 하십시오. 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부서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시받은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근데 아닌 경우 많아요. 지시받았는데요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결과를 충실히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MS 찌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팩트를 섞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팩트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상급자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MS 치고 선택적 보고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급자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들을 어떤 건 가려놓고 어떤 건 오픈하면 한쪽으로 편향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직장생활은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견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였다고 별로 기뻐할 것도 없어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돕는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죠. 보고받는 요령은요, 핵심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보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고를 받고서요,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고받고서 다시 재차 그 물어보면 그런 얘기 같아요. 세상에 그런 얘기 같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보고를 받는 자는요,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십시오. 자기가 다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물어봐서 그걸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보고 아닙니까? 근데 보고 받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보고가 끝났어요. 그럼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자, 정확한 보고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자의 의견을 좀 청해 물어보세요. 이 팀장의 의견은 어때요? 정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의견들은 사실 대부분 업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확신은 들쓰지만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업세트 해주고. 실무자도 기분 좋잖아요. 나의 의견이 좀 정확했던 모양이다. 받아들여서 좋다기보다는 내가 좀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결정 내려가지고 내보냈는데 실무자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때 또 다시 또 번복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쭉 듣고 이런 거 없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고받는 요령에는요, 지적지라는 거 있잖아요. 최종 보고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 검토와 지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인기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팀장이 되고 싶지 않고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들. 그건 직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팀장으로서는 별론데 사람을 참 좋아해요. 이건 욕이 되는 거예요. 욕, 사실은. 근데 그걸 또 좋아해요, 또?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일반 생활상에서 당신 만났으면 진짜 쳐다도 안 보겠지만 팀장으로서는 최고요. 이게 진짜 팀장이에요. 이게. 지적을 하십시오. 그 적의 역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깐깐한 팀장?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두렵습니까? 그럼 팀장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보고를 위한 조력의 역할이 있어요. 동지 역할이죠. 응? 그러면 자기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니까 이리 와봐. 앉혀놓고 이건 좀 이렇게 좀 해봐봐. 응? 이게 하면 낫지 않겠어? 야, 이거는 시간 내도 못하겠다. 갖고 와봐. 이 부분 내가 해줄게. 이런 그 동지 역할도 있어야죠, 당연히. 상황이 분명히 그때까지 시간상 안 돼요. 밤새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해와. 이러고 이건 폭력이잖아요. 그럴 때 좀 도와주고. 자, 적인 사람은요, 동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지 역할만 하는 사람은요, 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얼른 적과 동지 역할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서장은. 보고받는 요령, 보완이라는 것이 있죠. 전달자 역할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총장한테 뭘 가져왔어요. 근데 검토도 안 해. 전달만 해. 그럼 부서장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예요. 우편 배달부는요, 우편물이 뭔가를 뜯어보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거는. 절대 뜯어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부서장 시켜놨다면 그 우편 배달부를 전락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딜리버리 하지 마라. 화학적 보고를 하십시오. 자기가 흡수하고 자기 의견까지 좀 가급적 넣어서 그래서 총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보좌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시오. 피드백입니다. 이거밖에 못해? 다시 해와. 이거밖에 못해? 또 다시 해와. 이것은 정확한 업무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저는 그걸 업무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욕만 한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에요. 역량이 좀 떨어지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같이 앉혀놓고서 이거 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같이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보고자가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보고자가 직접 그 논리 구조를 만들고 이거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도 좀 고쳐봐, 이것도 좀 고쳐봐 하면서 역량 강화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제가 짧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허위 사실을 또 유포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